이 국민 교양을 딛고 선 국가 엘리트는 흔히 우리가 애국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애국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가 우파는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국가를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국가를 선택할 거냐 민주주의를 선택할 거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항상 이게 부딪혀요. 국가와 민주주의 중에 어느 걸 선택을 할 것이냐. 지금 미국에서 큰 쟁점이 하나 생겼습니다. 알카에다, 9.11 테러를 저지른 알카에다, 탈레반들, 아프가니스탄에서 자살폭탄 테러 뭐 이런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쿠바에 있는 관타나모 해군 기지에 가두어 놓고 지금까지 신문을 했습니다. 신문을 할 때 고문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신문관들이 고문을 했습니다. 주로 CIA 사람들이 그걸 관리하고 하고 있는데, 그 고문을 미국 정부에서 부시 행정부가 하도록 허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새 이제 폭로가 되기 시작합니다. 테러리스트에 대한 고문이 정당하냐 부당하냐 하는 것이 미국에서 큰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테러리스트에 대한 고문 기술을 도입한 수사 방식이 이게 합법적이냐 불법적이냐 어떻습니까? 테러리스트를 고문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테러리스트를 고문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은 그분들은 우파입니다. 우파. 국가주의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민주주의 원칙과 국가의 생존 문제가 딱 부딪혔을 때 국가를 선택하는 사람은 흔히 우리가 우파라고 합니다. 또 이번에 방콕에서처럼 시위는 민주주의입니다. 시위는 민주주의의 한 표현 양식이에요. 그 시위가 지나쳐가지고 질서를 이어갈 때 계엄령을 딱 펴가지고 국가를 살리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국가주의자, 애국자, 우파가 하는 행동이에요. 일시적으로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그러나 일시적입니다. 계속하면 안 됩니다. 참 이게 어려워요. 테러리스트를 고문해야 되느냐. 그럼 테러리스트를 고문해가지고 얻은 정보가, 정확한 정보가 나오느냐. 이게 또 쟁점이에요. 그러나 이런 일이 있으면, 지금 어떤 테러리스트를 잡았는데 이놈이 어디다 어느 비행기에다가 시한폭탄을 두고 내렸다고 한다. 그런데 그 비행기는 날아가고 있다. 앞으로 1시간이 터진다. 그럼 그 공무원, 그 테러리스트를 상대로 경찰관이 적법 절차에 따라서 말로서 해가지고 답을 얻을 수 있느냐. 그때는 고문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얻은 고문에서 얻은 정보가 정확하냐 아니냐 하는 건 또 다른 방법으로 또 따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국가의 이익과 민주주의 원칙이 대결할 때 어느 편에 서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이 어떤 부류에 속한 사람이냐 하는 것을 막 보여주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 국민교양 문제를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교사의 한국의 교양이 파괴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교양이 파괴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고 있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나 또 20대, 30대 이런 사람들 모인 자리에서 물어보면은 연세 드신 분들 때문에 교양이 파괴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양쪽 이야기를 다 들어봤어요.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모이면은 젊은 사람들이 번호를 넣고 지하철에서 서로 뭐 부둥켜 안고 KTX 특실에서 전화를 한다는 게 고래고래 과음을 지르고 이런 데 대한 불만이 많은데, 이 젊은 사람들 만나면은 나이 많은 분들은 지하철에 타고 나면 고함을 막 지르고 또 김대중 지지하느니 반대하느니 해가지고 막 싸우기도 하고, 또 어떤 아줌마들은 팔 때 자리 먼저 차지하기 위해서 핸드백을 집어 던져가지고 자리를 선점하고 한다고 한참 불평을 많이 합니다. 근데 어떤 스타벅스라든지 이런 데 가셔가지고 자리가 모자란다. 두 사람이 다 들어갔다.
그러면 항상 보도하는 행태를 보면은 한 사람은 주문하러 가고 한 사람은 자리 차지하러 가죠. 그래서 가방을 두 개를 딱 놓고 기다립니다. 미국에서는 절대 이렇게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규칙 위반이다, 그죠? 자리는 누가 차지하고 하느냐?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받아가지고 이런 정반에 들었을 때부터 자리를 차지할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 이게 공평하게 기회를 준다. 그것도 게임이에요. 소수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경쟁하는 것도 게임인데 그냥 먼저 들어와가지고 자리를 차지하고 한 사람은 가서 이거는 규칙 위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구도 보면 말이죠. 일본과 한국에서는 이 야구에 무승부가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무승부가 없어요. 반드시 승부가 날 때까지 며칠이고 경기를 합니다. 그것도 이 승부에 대한 미국 사람과 동양 사람들의 차이. 어쨌든 이 교양 문제는 사실은 남녀노소가 다 같이 지금 노력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교양이 좀 무너지고 있느냐 하면은 우선 인문교육이 상당히 죽었다. 그 다음에 독서가 고급 독서가 잘 안 된다. 만화 이런 거는 만화를 통해서 독서를 하는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그래도 고전을 읽어야 된다. 근데 그걸 읽을 만한 한자 실력이 없다.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한국에서는 국민교양을 작심하고 목표를 갖고 깨뜨리려고 하는 거대한 세력이 있다. 바로 친북 좌익 세력이죠. 오늘날 한국의 교양 파괴는 이 친북 좌익 세력들이 주도했고 거기에 비겁한 기성세대가 영합을 해서 이루어졌어요. 이 좌익들은 목표를 갖고 기존 도덕률, 기존 법, 그리고 전통을 파괴합니다. 전통은 또 뭘로 나타나느냐 하면 국가에 대한 충성과 효도로서 나타나는 거죠. 좌익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충성과 효도 아닙니까? 충효하면 그것은 봉건주의적인 사상이다 해가지고 그걸 멸시하고 전통은 무조건 부수해야 된다. 그래서 과거에 깽판, 분열, 위선, 폭력 전문가들이 좌익들인데 이 사람들이 확대되어가는 것과 동시에 국민교양이 내려앉기 시작을 했습니다. 좌익들은 또 왜 그렇게 하느냐? 좌익들은 다 무식한 사람들. 무식한 사람들이 여러 사람을 통치를 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거짓말로 성공해야 됩니다. 속여야 됩니다. 동시에 폭력을 써가지고 눌러야 됩니다. 유식한 사람들은 유식하니까 설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식한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고 선동을 하고 포괄적인 방법을 쓰는 수밖에 없으니까 교양을 파괴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이 무식한 사람들이 부끄럽지 않게 여기는 분위기가 형성이 됐어요. 무식한 사람들이 무식한 짓을 하는 것을 감싸주는 문화가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인터넷에 자기 얼굴을 숨기고 화장실에 욕설하는 식으로 인터넷에다가 막 욕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단속하기 위해서 앞으로 인터넷에 글을 쓸 때는 실명으로 해야 된다. 이 법을 만들려고 하면 이 좌익들을 들고 일러요.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언론 자유. 그 다음 시위를 할 때 왜 복면을 하느냐. 복면 시위 금지법을 하려고 하면 그럼 감기 걸린 사람이 마스크 쓰고 시위도 못하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좌파들은 근본적으로 저지를 옹호하게 숙명적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좌익적 존재 이외에 원인을 쓴다면은 자녀들이 한 사람 아니면 두 사람을 낳는 바람에 그 자녀들에 대한 과잉보호가 어릴 때부터 버르장머리를 잘못 키웠다 하는 걸 전용에 의해서 교양어가 파괴되었다. 국적 없는 기능교육 중심으로 갔다. 그런데 이런 관계 속에서 교양을 지켜주는 존재가 어느 나라든지 있습니다. 그것은 엘리트 교육이죠. 동시에 종교라는 것입니다. 종교 중에서도 고급 종교.
종교도가 여러 가지 종교가 있습니다. 고급, 그러니까 고급 종교라고 하는 게 있고,